안녕하세요. 여기는 그레이스 안경으로 영어 기술을 습득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책을 읽을 때 첫 번째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소리를 내지 않고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중어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이 머릿속에서 번역도 해야 되고 또한 그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속독으로 읽으면 다 읽고 난 이후에 아무런 생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리딩 스트래티지, 읽기 전략을 이용하여서 책을 읽어야만 다 읽고 난 이후에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려운 텍스트를 가지고 번역을 하는 것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문장으로서 읽기 전략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3, 4, 5학년들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가기 전에 기본 어떻게 책을 읽는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이 방법으로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쉽고 빠르게 독해를 하는지 그 기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술을 여러분의 전공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SAT 시험을 본다든지 시험 준비하실 때 공무원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 수험생들 아니면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쉽고 그리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읽기 전략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은혜이고 200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독자들은 어떻게 정보를 머릿속에 넣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인포메이션이 브레인 쪽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워킹 메모리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워킹 메모리는 공간과 시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간과 시간이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많은 캔디가 있습니다. 캔디들을 이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 넣는다면은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이 캔디를 넣어야만 넣을 수가 있듯이 독자들은 글을 읽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지 마세요.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서 읽는 동안 머리를 쓰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상하게 생긴 안경이 있습니다. 읽기 전략들을 이 그레이스 안경에 담아 보았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이 안경에 담아 보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 저희는 non-fiction, 비소설에는 어떤 읽기 전략들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훑어보기를 하셔야 됩니다. 훑어보기를 하실 때 첫 번째로 구상명사,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단어, 명사를 가지고 스냅 사진을, 스냅 한 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한번 들으시고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한번 추측하여 보십시오.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만 들었을 때는 게스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이 스냅 사진을 봤을 때 그 소리는 어디에서 났는지 쉽게 게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 한 장을 만들고 그 글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명사 중에서 추상명사가 아닌 구상명사, 손으로 터치했을 때 만질 수 있는, 시각화할 수 있는 명사로 스냅 사진 한 장을 만들고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글을 읽으실 때 시각화, 여기 보십시오. 카메라를 돌리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시각화를 하면서 읽는 것이 하나의 읽기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글의 구조를 예측을 하시는데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접속사를 보면서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제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주제어란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이 글을 읽기 전에 첫 번째 문장이든 아니면 마지막 문장이든 한 문장을 읽고 주제어를 예측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하여 보는 게 하나의 스트래티지인데 질문을 읽기 전, 글을 읽기 전과 또는 글을 읽는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글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질문을 하여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글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손으로 적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하고 머리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적으실 때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사용하여 손으로 적어보시면 오랫동안 기억을 하실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인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보는 겁니다. 이 긴 이야기가 한 문장으로 어떻게 심플하게 요약하여 지는지를 생각하여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link, make an inference. 이 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연결하여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라고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글을 읽고 난 이후에 교훈을 찾아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읽기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읽기 전략들을 다 적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를 쓰면서 읽으시는 것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읽기 전략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훑어보기를 하실 때 세팅을 만드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는 구상명사를 찾으셔서 영화를 보실 때 세팅을 하고 영화를 찍듯이 우리는 머릿속에서 세팅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 누가 등장인물은 누구인지 그것을 머릿속에 훑어보기를 하시면서 생각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는 사람들은 기억의 궁전이라는 걸 아시죠?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정보를 넣을 때 그 정보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듯이 기억의 공간, 말하자면 기억의 공간은 여기서는 세팅이 됩니다. 영화를 찍을 때 세팅을 만드시듯이 머릿속에서 세팅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글을 읽을 때 이 카메라를 돌리면서 시각화를 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소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문장이나 아니면은 중간에 어떤 센텐스를 읽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플랫, 예측을 하여 보는 겁니다. 예측을 했는데 그 내용이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패시브 리딩이 아니라 액티브 리딩이라고 능동적인 읽기를 하시면 훨씬 독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퀘스천, 질문을 하여 봅니다. 앞으로 뭐가 일어날까? 이렇게. 그러면 글을 읽을 때 답만 찾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필요한 정보만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 읽고 난 이후에 손으로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줄거리를 생각하여 봅니다. 플랫을 생각하여 봅니다. 플랫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이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플롯을 생각하여 보는 겁니다. 이것이 소설입니다. 소설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problem,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글을 읽고 난 이후에 연결을 하여 보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경험과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적용하여 연결, 추론을 하여 보는 겁니다. make an inference, 추론, guess를 하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설을 읽고 난 이후에 등장인물로부터 받았던 교훈도 생각하여 봅니다. 이것이 소설을 읽을 때 사용되는 읽기 전략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